우유야, 다오리. 오늘 데이트 없어? 나 기다리고 있지. 오늘 너한테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남편의 휴대폰에 적힌 메시지를 본 정희는 손을 번쩍 들었다. 20일 전, 김혜란. 이제껏 용서할 뻔했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 안녕, 자리. 가자,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강남 삼성동 중앙 사거리에 있는 정희의 미용실은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박정희는 바닥을 닦으며 평소처럼 다소 상큼한 미소를 지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의 밝은 활력을 좋아한다. 사장님 항상 너무 밝으세요. 저도 사장님께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우고 싶어요. 안녕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종이는 손님에게 컬러를 돌돌 말며 대답했다. 어머, 오래 살다 보니 당연한 거잖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 맞아, 괜찮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20년 전 그녀는 작은 미용실을 시작했다. 당시 그녀의 남편 이민재는 평범한 회사의 부장이었다. 뭘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여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친구 말로는 내가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하더라. 미국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패한 직장이라고 했다. 빚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정희는 빚을 갚기 위해 몰래 돈을 빌렸다. 하지만 인연은 더 심각하다. 이번엔 빚이 1억 원이 넘게 불어났다. 세 번째는 완전히 사기를 당할 것이다. 정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빚더미에 앉아도 그는 여전히 울부짖었다. 내 옷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날 믿지 못해서. 가자, 정희가 말했다. 가자.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오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김혜란 필라. 그녀는 그녀보다 5살 많았고 미용실에서 만났다. 아직도 바쁘세요? 혜란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며 물었다. 늘 그렇잖아요. 정희는 그녀의 머리를 다듬어 주며 대답했다. 정말 잘하시네요. 가게도 번창하고 남편분도 잘생기셨고. 괜찮아요. 혜란의 목소리에는 질투심이 묻어났다. 정희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잘생겼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웃었지만 혜란의 눈빛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무신문을 닫고 집에 간 후 민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흘끗 보고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저녁 드셨어요? 오랜만에 드셨어요? 짧은 한마디. 정희는 부엌에서 조용홍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자 저녁을 먹었다. 먹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괜찮아, 민재가 바람을 피웠어. 정희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지만 정희는 모른 척한다. 마야. 맞아, 괜찮아. 손님과 더 친절하고 쾌활하게 지내는 게 더 재밌어. 맞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늦은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의 코골이, 소리가 옆에서 쉴 새 없이 들렸다. 민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이겠구나. 손님을 맞이하며 웃고 머리를 깎으며 웃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웃고 그렇게 생각하며 정희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간장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다. 민재가 방을 나가자 정희가 말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 할 일 있어? 민재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친구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민재가 샤워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지갑을 발견했다. 헤라예요. 미용실에 멤버십 카드 한 귀퉁이가 드러났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헤란의 미용실. 남편은 왜 거기에 갔을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지만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민재가 젖은 머리로 욕실에서 나오자 정희가 나지막이 물었다. 방금 머리 잘랐어? 민재는 놀라서 돌아섰다. 아, 그냥 오는 길에 들렀어. 이 어디서? 바로 우리 집 앞이야. 정희는 전문가의 눈으로 구레나룻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커트 각도, 머리 손질, 뒷머리 손질, 모든 게 헤란의 시그니처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민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평소처럼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헤란이 왜 그래? 왜 거짓말을 해? 오전 10시쯤 단골인 김씨가 미용실에 찾아왔다. 정희야, 헤란이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가끔 연락하고 있어. 왜 그래? 아, 헤란이네 미용실이 요즘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 특히 중년 남자들한테. 정희의 가위가 멈췄다. 응, 헤란이 남자 머리도 잘한다고?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염색이나 파마를 한다고 하더라.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조심스러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정고가 되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 10분 정도 걸어 헤란이네 미용실로 향했다. 정희는 유리문 너머로 헤란이 남자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돌아섰다. 민재였다. 헤란은 염색약을 바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그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정희는 굳어버렸다.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다. 저녁에 민재가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늦게 들어올 거야. 저녁부터 먹자.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늦게 들어올 거야. 헤란이랑 좀 더 있고 싶은 거잖아. 저녁 9시쯤 미용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집에 두고 온 민재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헤란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다. 오늘 머리 염색하는 거 잊지 마. 기다리고 있어. 오늘 특별히 널 위해 염색해 줄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했다. 58세. 그 남자와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후 남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후 정희는 미용실 의자에 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그런데 너희 둘이 감히. 그녀는 일어서서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물어볼까? 아니면 모르는 척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민재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염색약 냄새가 났고 셔츠에서는 헤란이 자주 쓰던 향수 냄새가 났다. 늦게 들어왔네. 피곤하니? 정희가 평소처럼 물었다. 응, 좀 피곤해. 나 먼저 자야겠다. 민재는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민재가 왜 헤란이랑 사귀게 된 거지? 헤란은 왜 내 결혼 생활에 간섭했을까? 궁금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옛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5년 전 미용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기자가 그녀에게 성공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날 혜란의 표정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연습했지만 상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정의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혜란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3년 전 혜란의 가게는 위기에 처했다. 정의는 이렇게 제안했다. 혜란, 돈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정의는 진심으로 돕고 싶었지만 마치 혜란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듯 무심한 어조였다. 혜란은 씁쓸하게 말했다.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가게도 잘 되고 남편분도 잘하고. 정의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뭘 잘한다는 거야? 장사가 다 망했는데 빚까지 다 갚아야 한다는 거야. 자랑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혜란의 귀에는 비꼬는 말처럼 들렸다. 어쨌든 남편이 옆에 있잖아. 하지만 난 아무도 없어. 1년 전 동네 미용실 모임에서 누군가 두 미용실을 비교했을 때 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혜란이네 미용실은 괜찮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아질 거야. 그냥 격려해주고 싶었지만 좀 부족해 라는 말에 혜란은 기분이 상했다. 그러고 6개월 전 혜란은 막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은 참이었다. 연니, 나 너무 외로워. 죽고 싶어. 야, 뭐야.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정희는 친구를 격려하는 줄 알았지만 혜란의 귀에는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때 민재가 혜란의 미용실에 나타났다. 혜란, 괜찮아? 너무 수척해 보여.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정희가 너 얘기하는 거 들었어? 걱정돼서 잘 지내는지 보러 왔어. 민재의 따스한 마음에 혜란의 마음이 움직였다. 네온 항상 강해. 나처럼 약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 하지만 넌 달라. 정의가 한 번도 준 적 없는 이해받는다는 느낌에 혜란은 믿게 되었다. 혜란도 완벽하진 않아. 어쩌면 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정희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열었다. 결혼식 사진, 개점식 사진, 혜란과의 추억 사진. 이제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새벽 2시 정희는 아직 잠이 들지 않았다. 민재의 코골이 소리가 여전히 그녀 옆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했던 이제는 낯선 남자.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복수 계획 감을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질 단계 처음 월음이요. 증거 수집. 2단계 모의 재정조사 재단위 차의 타임. 3단계 혜란의 사업 상황 파악.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감정에 휘말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아직 잠든 사이 정희는 남편의 지갑을 조용히 확인했다. 헤라 헤어의 로열티 카드에는 스탬프가 8개나 찍혀 있었다.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8번은 그곳에 갔다. 민재의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혜란과의 대화로 가득 찬 메시지를 열었다. 얘 오늘 또 올 거야? 물론이지. 정희한테는 비밀로 해. 걱정 마, 조심할게. 정희는 증거로 각 영상을 사진으로 찍었다. 통화 기록 전체는 하루에 4-5번씩 통화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정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미용실은 문을 열었고 정희는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다. 정고가 되자 정희는 평소처럼 외식하러 나가지 않고 헤어 제품 판매점에 들렀다. 정희야, 오랜만에 만났어. 무슨 일 있어? 혜란이 아직도 너한테서 물건을 사와. 아, 요즘 자주 안 오시네요. 아직 3개월치 물건값을 못 받아서 걱정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혜란의 미용실이 큰일 났다. 네, 물어본 건 그게 다예요. 정희는 유통업체를 나와 지역 미용실 협회 사무실로 갔다. 정희야, 잘 지내니?
우리 지역 미용실 매출은 어때? 궁금해. 직원들이 수치를 찾아봤다. 헤라 헤어의 지난 6개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월세 체납 소문까지 돌았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정희는 그곳을 나서며 특별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 대학교 3학년, 지금은 뷰티 블로거. 정희야,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수진 씨, 요즘 미용실 리뷰 많이 하시죠? 당연하죠. 왜요? 우리 동네에 와서 미용실 몇 군데 다녀보고 싶어요. 위생, 서비스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연하죠. 정희 씨는 헤라 헤어를 포함한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집에 돌아왔다. 민재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자.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민재가 제일 좋아하는 매콤한 볶음 요리를 준비했다. 김치, 미역국, 계란말이도 있었다. 민재는 놀랐다.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 지 오래됐어. 식사하는 동안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혜란이겠지.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 비타민 사다 줄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괜찮아요. 요즘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비타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민재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콧노래만 불렀다. 그날 밤 정희는 컴퓨터를 켰다. 뷰티 포럼에 갔다.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요즘 남자 손님 유치하는 미용실 있나요? 이상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남자만 가는 곳이라고요. 곧바로 댓글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정희는 댓글 하나하나를 증거로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은행에 갔다. 민재 명의의 예금 계좌를 확인했다. 헤라헤어에서 최근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를 출력했다. 한 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쓸 때도 있었다. 이발만 해도 그렇게 비싼 거야? 서류를 정리하며 중걸거렸다. 가게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혜란. 언니, 요즘 너무 바빠서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도 미소를 지었다. 들어와? 머리 깎으러 올래? 아니, 그냥 언니랑 커피 한잔 하고 싶어. 두 사람은 가게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혜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는 어떻게 지내? 그 질문에 정희는 목이 메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여전히 똑같아. 왜 묻는 거야?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혜란의 얼굴에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길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계속 마셨다. 혜란은 민재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 했지만 정희는 이해했다. 저를 보러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게는 잘 되시나요?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수십 년 친구잖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혜란은 나갔다. 정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혜란을 바라보았다. 내 남편을 뺏어갈 만큼 잘하시다니. 일주일 후 정희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수진의 블로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삼성 미용실의 실태 탐구 놀라운 진실. 헤라 헤어에 대한 최악의 리뷰. 수건 냄새 나고 바닥 더럽고 가격은 비싼데 서비스는 형편없어요. 직원들은 남자 손님에게만 열광적이에요. 정희는 한 줄 읽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미용업계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헤라 헤어는 서비스에 대한 악평이 돌았는데 특히 남자 손님들에게 그랬다. 그날 오후 민재는 다시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민재를 관찰했다. 또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응, 밖에서 저녁 먹자. 민재가 문을 나서자 정희는 창가로 달려가 똑똑하게 사진을 찍었다. 시간, 날짜, 그리고 민재가 가는 방향, 혜란의 미용실 방향까지. 1시간쯤 후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울렸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헤라 헤어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남자 손님들이랑 혜란이 좀 수상해.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이제 모두가 진짜 내 모습을 볼 때가 됐구나.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혜란의 가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다. 헤라 헤어의 내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였다. 멀리서 민재가 가게 안에 있는 것이 보였다. 헤라는 민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 헤란의 손이 민재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녹화를 시작했다. 헤란이 민재의 뺨을 쓰다듬고 민재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본 정희는 멈췄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끝까지 찍어야 해. 증거를 위해서. 아이디. 민재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셔츠에서는 여전히 혜란의 향수 냄새가 났다. 저녁 드셨어요? 네, 했어요.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방금 갈아입은 셔츠를 집어들었다. 담배 냄새가 났다. 5, 2년 전에 담배를 끊으셨는데 이제 다시 피우시는 거예요? 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증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몇 가지 더 준비해야 점 할 게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정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헤라 헤어 집주인 타모 태안에게서였다. 정희 헤라 헤어를 내쫓을 계획이에요. 집세를 낸 지 3개월 됐어요. 정말요? 요즘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확장하실 생각이라면 정희 집이랑 옆집을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괜찮냐미데요? 전화 끊자. 정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혜란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해. 오데이든 그날 밤 그녀는 청혼했다. 여보,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외식하러 갈까? 민재는 놀랐다. 아, 맞아? 응, 알았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 혜란도 같이 갈까? 우리 같이 식사한 지 오래됐잖아? 민재의 얼굴이 금세 굳었다. 혜란?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많이 피곤해하셔.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어. 민재는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응, 가고 싶으면 가. 그녀는 곧바로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먹으러 가자. 민재도 온다. 혜란은 당황했다. 아보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 그냥 다시 만나고 싶어. 내일 신사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에라인지. 다음날 밤 정희는 화장을 꼼꼼히 했다. 검은색 드레스에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헤라는 이미 와 있었다.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다. 정희는 와인을 주문했다. 특별한 날이니까 제일 좋은 걸로 마시자. 식사가 시작되었고 정희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했다. 민재와 헤라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다. 하이레나 게이츠 잘드웨가?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꼬모바우. 정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헤란을 바라보았다. 아, 헤란아. 요즘 민재 머리 많이 자르셨지? 남편이 단골이 됐어.
식탁 분위기가 고요해졌다. 민재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헤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대 가끔씩만 오시는데 네, 남편 머리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싸긴 한데 한 번에 30만 원씩이나 하세요. 민재가 황급히 말했다. 아, 추가 서비스 때문이에요. 무슨 서비스요? 뭐 추가 서비스 해주셨어요? 정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둘 다 대답하지 못했다. 식사는 침묵 속에 끝났다. 식당을 나선 정희는 혜란에게 돌아섰다. 혜란아, 화장실 가자. 민재는 막 차를 타려던 참이었다. 화장실에는 여자 2명만 남았다.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란아, 우리 남편이랑 자는 거야?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켰다. 혜란이 민재의 뺨을 쓰다듬으며 손을 잡고 있었다. 아다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본의 아니게 2달 동안 사귀었어요. 머리 자르고 볼 쓰다듬고 껴안고 키스하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언니, 용서해줘. 정말 후회돼.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실망했어. 20년이나 친구로 지내면서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정희와 혜라는 화장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여자끼리 얘기하자. 집에 가자. 집까지 3사람은 내내 침묵했다. 민재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정희는 알았다. 혜란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남편에게 돌아섰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앉아 차 마시고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자. 민재는 차를 끓여 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봉투를 꺼냈다. 이제 뭐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은행 명세서와 지출 내역이 있었다. 민재의 카드가 혜란의 카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다 알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가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 사업 실패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했어. 빚을 갚고 참았지. 그런데 이렇게 갚는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고의가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었어. 동영상, 메시지, 사진 다 있어. 2분 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셨잖아. 미용실에서 서로 볼을 쓰다듬고 손을 잡고 포옹했던 게 우연이었나?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하자. 아니 정희야. 그러지 마. 그냥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잘못 봤어. 2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미용실에 돈도 쓰고 심지어 청첩장까지 만들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정희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청첩장. 이었다. 혜란이가 인쇄한 청첩장이에요. 신랑 이름 이민재, 신부 이름 김혜란. 아니, 난 그런 건 전혀 몰라. 몰라? 너한테 말도 없이 직접 인쇄한 거야. 너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꿈만 같다고.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애유리 부부인데 감히 청첩장을 인쇄하다니 너무해. 난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대답 못하잖아. 그녀는 차분하게 일어섰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이 청첩장을 경찰서에 가져갈 거야. 사기 및 고의적 간통으로 고소할 거야. 민재는 움직이지 않고 눈에 생기를 잃었다. 정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혜란이 그녀를 찾아왔다. 언니, 저랑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손님이 있어서 정희는 그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전 항상 언니가 부러웠어요. 질투? 재능도 좋고
가게도 잘 나가고 남편분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당신과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눈이 멀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혜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질투하에서 남편을 훔쳤다고요? 제가 가진 걸 갖고 싶어서요? 그런 식으로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정희는 차갑게 일어섰다. 남의 남편을 훔친 대가를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카우에레데 미용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헤라헤어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맞아요. 자격증도 없이 파마랑 염색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조사 중이에요. 제보자는 정희였다. 헤란이 자격증도 없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염색을 맡기는 것을 본 것이다. 그날 오후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헤라 헤어는 규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집주인은 즉시 미납 임대료에 대한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저 공간을 제가 맡겠습니다. 확장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합시다. 그날 밤 민재는 짐을 싸고 있었다. 에어리 가세요? 며칠 동안 친구 집에 가려고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혜란 집에는 가지 마세요. 곧 쫓겨날 겁니다. 민재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안녕.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게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정희의 예상대로 단 일주일 만에 헤라 헤어는 불법 영업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헤란이 염색 서비스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은 면허도 없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집주인은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퇴거 명령을 내렸다. 헤란은 가게를 닫아야 했다. 정희는 옛 가게와 헤란의 가게를 합쳐 전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목수를 불러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언니, 합병 후 여기가 정말 넓어졌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될 거예요.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20년간의 노고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 어느 날 정희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저는 김혜란 언니입니다. 잠깐 만나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다. 두 사람은 호텔 카페에서 만났다. 여자는 60대였고 얼굴은 수척했다. 혜란의 언니,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훨씬 나이가 많았다. 조송하지만 혜란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정희는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발 혜란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잃었어요. 미용실도 없어졌고 여관도 쫓겨났고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혜란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알아요. 그리고 언니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언니는 절망의 참표정으로 나갔다. 정희는 가게로 돌아갔다. 우메덕밤. 가게 앞에는 민재가 있었다. 일주일 만에 민재는 전 남편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정희,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들어와. 상담실에서 얘기하자. 밖에 손님이 있대. 안으로 들어가자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혜란이 자살했어. 알지? 알아? 언니가 날 보러 왔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난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 정희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 재산 분할 기록, 그리고 내가 네 빚으로 갚아준 4억 원이 넘는 빚까지 다 있어. 민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얘 다시 가져갈 거야? 우리 집은 지금 4억 원어치야. 내가 가져갈게.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30년이나 함께였잖아.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네가 그 30년을 망쳤잖아.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예단디 청첩장. 아, 이게 뭐야? 네오랑 헤란이 청첩장.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는데 감히 거부할 수 있겠어? 민재는 깜짝 놀랐다. 아니, 네가 아니었어. 그럼 누가 이걸 인쇄했어? 헤란이. 자신이 상상한 거야. 민재는 목이 메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이 청첩장을 경찰에 가져갈 거야. 사기, 결혼 안대입 혐의로 고발할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다. 땡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김치국과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든든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헤란이었다. 애연이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치고 힘이 없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내일 오후에 가게로 와요. 땡땡러즈. 다음 날 오후 혜란이 나타났다. 화장은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자살 흔적이 역력했다. 들어오세요. 손님이 없어요. 헤라는 상담 의자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 죄송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헤라는 주머니에서 종이 봉투를 꺼냈다. 안은 텀바 청첩장 150장. 미쳤어? 정말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 너랑 이혼하겠다고 했어. 정희는 피곤한 눈으로 헤란을 바라보았다. 그걸 믿었어? 아니, 거짓말인 거 알아. 하지만 너무 외로워. 외로움이 배신의 이유는 아니야. 알아. 하지만 딱 한 번만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 남편을 훔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헤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아니, 교훈을 얻었어. 받아들여. 헤라는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고마웨이, 미행해. 그러고는 가게 밖으로 나갔다. 영원히. 헤란이 떠난 후 정희는 손에 들린 청첩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청첩장을 하나하나 뜯어냈다. 청첩장 하나하나가 상처 같았고 흉터 같았고 배신의 기억 같았다. 마지막 청첩장을 뜯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끝났어. 1시간 동안 그녀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 과거에 걸맞은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탁자 위에 청첩장을 남겨두었다. 이혼 서류 서명.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고 지쳐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어. 민재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말했다. 난 여전히 네가 행복하길 바라. 누구와 함께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가 문을 나서자 정희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30년의 추억, 수많은 기념품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희는 일에 몰두했다. 가게는 확장되었고 훨씬 더 넓어졌다. 새로운 가구, 새로운 조명, 새로운 직원들. 매일 바빴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바빴다.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짐을 지지 않았다. 오픈 당일, 친구, 동료,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러 왔다. 정희 씨, 새 가게 정말 예쁘네요.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가게예요. 정희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정희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후에는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발신자는 서명하지 않고 작은 카드만 남겼다. 매어찐 시작되세요.
멀리서 응원할게요. 혜란.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꽃바구니를 가게 안 숨겨진 구석에 놓았다. 맨비. 다음 날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머리를 깎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냥 변화를 원해요. 방금 이혼했거든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손님의 머리를 살며시 깎았다. 거울 속 정희의 모습도 미소를 지었다. 가위로 머리를 깎는 한 걸음은 자신을 치유하는 발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정인의 미용실은 점차 처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이 되어갔습니다. 공간은 넓고 깨끗했으며 서비스는 세심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직원들과 청소를 하던 중 인턴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니 외로우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하지만 아주 자유로워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요. 주말에 정희는 블로거 친구인 수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 현생님, 다음 주에 옛 동창회가 있어요. 모두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갈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동창회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에어메어 정희야. 정희는 예전과 똑같아. 강남에서 제일 큰 가게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다. 더 이상 수줍음도 슬픔도 없었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대학 3학년이었던 강준호였다. 지금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 마키 오랜만이네요. 거의 30년 만이죠. 두 사람은 마치 헤어진 적이 없는 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도 막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내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건. 정희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형.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게 모든 걸 가진 거죠. 준호는 명함을 건넸다. 시간 있으면 연락하세요. 커피 마시며 예시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고. 명함을 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강하고 생기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게 제 진짜 인생이에요. 예언하든. 다음 날 아침 젊은 신부가 미용실에 찾아왔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 아가씨,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아름다운 머리를 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예요. 정희는 젊은 신부의 머리카락을 정성껏 다듬었다. 한 올 한 올은 그녀가 보내는 말없는 축복이었다. 저도 당신처럼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얘야,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해요. 오후, 미용실이 한산해지자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인턴이 다시 물었다. 오, 정희 씨, 행복하세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네, 그날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큰 거울을 직접 닦았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강하고 고요하고 조용히 아름다운 마치 자신의 삶처럼. 오이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그들의 안도감을 느끼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슬픔을 씻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정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밤하늘에는